음식 관리를 하지 않고 아토피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은데 못 먹는 것은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남들보다 낫지는 못해도 우리는 평범하게만 살기를 바라는데요. 음식은 100% 아토피와 연관성이 있고 심해지는 것과 또는 좋아지는 것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토피를 낫기 위해서 음식 관리를 하는데 잘못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2006년부터 저희 아이와 많은 분들 상담 관리를 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실전에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토피가 좋아지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 관리인데요. 식상한 이론이나 검색하면 나오는 것보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미국에 돌전 아기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우유를 먹다가 분유를 먹기 시작했는데 분유를 먹으면서 갑자기 피부가 심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병원을 갔는데 의사는 우유 알러지와는 상관이 없다. 우유를 계속 먹여라. 이렇게 처방을 내렸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는 점점 심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유는 괜찮다. 계속 먹여라라는 진단을 받고 먹게 됐는데요. 아이가 급기야는 연고를 발라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심해진 상태에서 병원을 갔는데도 의사는 우유 알러지가 아니다. 우유를 먹어라 라고 처방을 해줘서 특수 분유가 아닌 일반 분유를 계속 먹으면서 아이는 스테로이드를 발라도 쉽게 호전이 되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봤을 때 분명히 우유 알러지가 있는 아이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진국의 미국에서도 음식과 상관이 없다고 진단을 내리고 우유를 먹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유 알러지가 있다면 그것을 차단했을 때 그렇게까지 심해지지 않고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도 음식 관리의 부재로 인해서 더 심해지는 아토피로 가게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저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피부에 반응을 못 느끼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막 먹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음식을 먹고 당장 내가 심해지는 걸 느끼지 못해도 뭔가에 대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나아지지 않고 아니면 더 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음식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안 먹고 참아도 딱히 피부가 차이가 없어서 음식과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막 먹으면서 피부가 점점 심해지면서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럴 때 스테로이드를 쓰고 계시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반응을 누르기 때문에 심해지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썼을 땐 괜찮다가 이 스테로이드 약발이 다 됐을 때 피부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은 딱히 반응을 모르겠다면 그거는 반응하지 않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된 형태는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단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콩, 계란, 원재료의 음식, 그것을 원료 자체를 잘 먹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소고기, 돼지고기가 아토피에 좋지 않다는 소문들이 파다해서 일반 보통 자연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아토피도 마찬가지고 육류를 완전히 제한하고 채식만 드시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20대 여성분이셨는데 음식 제한을 수년째 해오고, 수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 단백질을 거의 안 드시고 제한을 하고 채식 위주로만 드시고 계셨는데요. 제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드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 영양적으로 불균형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육이라던가 몸을 유지하는 단백질이라던가 필수 영양소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토피만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어떤 다른 제2의 합병증,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음식 제한을 하면서 또 단백질을 제한을 하면서 안 드셨다면은 영양상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검사 같은 경우는 기능의학 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모발 검사 같은 것들을 하셔도 영양상태를 아연이라던가 중금속이라던가 또는 기본 영양상태를 보실 수가 있으니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육류를 무조건 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먹어봤을 때 피부가 심해지는지 아니면 더 가려워지진 않는지 다른 부위에 새롭게 올라오는 것은 없는지 기존의 부위가 더 붉어진다거나 염증이 심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내가 육류에 또는 고기에 반응하는 거라고 판단하시고 피부가 좋아질 때까지는 제한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 제한을 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다른 단백질이 있잖아요. 단백질도 소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계란, 콩, 우유 그 외에 여러 가지 음식들에서 단백질이 많은 음식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음식도 있을 수 있고 그것에서 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정말 중요한 필수 단백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성장기에 꼭 필요하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드셔주시고 또 클로렐라 같은 경우에도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단백질 외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으니 주식 외에 부가적으로 드셔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육류를 드시되 대신 과하면 또 안 됩니다. 고기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육류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나 과일이라던가 다양한 영양소를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드시되 과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셋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아토피 관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음식 관리인데요. 좀 좋아지려다가 치킨 먹고 뒤집어지고 술 먹고 뒤집어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자라든가 아이스크림, 사탕 먹고 뒤집어지고 케이크, 피자, 라면, 콜라, 햄버거, 빵, 초콜릿, 마라탕, 튀긴 음식
기름진 것들 같은 것을 먹고 더 가려워 합니다. 저는 이런 음식들을 끝까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드셔도 이겨낸다면 드실 수 있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이겨내는 힘이 있어서 어느 정도 먹어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가공식품이란 원재료에서 MSG라던가 첨가물이라던가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고 변형한 식품을 말합니다. 네 번째, 버섯 먹어도 되나요? 또 매운 음식 먹어도 되나요? 뭐 또 차가운 음식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아토피에 좋은 음식, 또 아토피에 나쁜 음식들을 찾아서 검색을 하시는데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먹어보고 뭔가 반응이 없다면 편히 드시고, 단 이때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을 때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편히 드시고 피부나 몸에 변화가 있다면 제한해 주시면 됩니다. 그건 반응한다는 뜻이니까요. 뭐는 좋다, 뭐는 안 좋다 이렇게 다 가려 먹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체질에 따라서 체질별로 좋은 음식, 좋지 않은 음식을 분류해서 가려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좋은 음식을, 내 몸에 좋은 음식만 먹었을 때 아토피가 있다면 아토피가 좋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체질별로 가려 먹어서 아토피나 암이나 좋아지는 경우를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부터도 암, 아산병원부터 시작해서 대학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암 환자들 상담도 했었고, 쭉 암과 관련된 쪽에 상담을 하면서 자연치유 쪽을 지나왔고, 또 아토피 쪽도 관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한다고 했었어도 그런 방법으로 좋아지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고, 저도 관심 있었지만 그 방법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매번 가려 먹으면 오히려 못 먹는 스트레스가 더 건강에 해롭고 힘듭니다. 골고루 음식으로 된 형태는 잘 먹어야 합니다. 대신 알레르기 반응하지 않는 음식으로 내가 맛있게 먹고 잘 먹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반응하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때까지는 좀 제한을 했다가 좋아지면 서서히 적응시켜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피부가 좋아지고 나서는 적응시킬 때 처음에 예를 들어 5g을 먹어보고 괜찮다면 그 다음에 10g을 먹어보고 괜찮으면 20g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10g을 먹었는데 반응을 한다면 피부가 안정될 때까지 쉬어주시고 한참 뒤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먹고 반응 오면 쉬었다가, 먹고 반응 오면 또 쉬었다가 이렇게 계속 한번 찔러보듯이 해보는데요. 내 몸은 처음에는 이거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과면역 반응을 하다가 계속 들어오면 이건 내 몸에 들어오는데 위험한 물질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영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피부가 좋아지고 난 이후에는 못 먹었던 음식을 하나씩 적응시키면서 테스트해 나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가공식품은 적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거리, 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먹을 때마다 데미지, 내 몸에 영향을 미치고 피부가 심해지고 과하면 더 심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먹거리는 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피부가 좋아지고 나면 나쁜 먹거리는 드셔보시고 내가 이겨내는 정도 선까지는 드시면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먹었는데 유지가 된다면 그 정도 수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남들과 차별되지 않는 선에서 좋아졌다고 막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당히 다이어트에 요요 현상이 오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음식에도 아토피 음식에 요요가 오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적당히 내가 욕구 충족을 해주신다면, 피부가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이겨내는 힘이 있다면 피부도 회복이 되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보통 먹는 정도 수준은 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단 샥을 일으킬 정도의 심각한 알레르기 음식은 첨가물이든 원재료든 먹지 않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10수년간 아토피를 관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일단 무조건 관리는 쉬워야 합니다. 먹고 싶은데 제한을 하면 결국 힘들기 때문에 그마저도 포기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잘 먹되 내가 반응하는 것은 피부가 좋지 않을 때는 좀 제한을 하고 좋으면 테스트 해보고 서서히 늘려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가공식품도 건강을 위해서는 안 먹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직접 경험해본 결과 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먼저 좋아지게 한 이후에 피부가 유지가 되면 조금씩 내가 이겨내는 정도 선에서 과하지 않도록 건강식도 좀 챙겨 드시면서 생활한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히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리법으로 잘 관리만 한다면 내가 언제 그랬나 싶은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정보를 찾아보시고 직접 해보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보시고 하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그런 정보들 속에서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잘 분별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반응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가시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나가시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으니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